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수열이 수렴할 때, 자, 수렴할 때 밑줄. 일단, 어디로 수렴한다고도 안 했어. 그냥 수렴한다며. 그래? 그럼 AN분의 N의 극한 자체가 너가 0이다. 이걸 쓰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오잉? 이게 말이 되나? 그럼 0인데? 아닌데? N분의 수렴한다. 요거 맞는데? 그때 AN 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 너는 얼마니? 이거 1이 될 것 같긴 한데, 잠시만. n분의 n이 0. 이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자. 너가 0이라는 거는 이것도 0이죠? 얘도 당연히 0이겠죠? 그죠? 왜냐면 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가 0이면 사실은 얘도 0이죠.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이걸 곱하셔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곱해줘도 상관없죠? 얘도 어차피 0이고 그럼 당연히 n분의 1도 an분의 1도 0이니까 분자분모를 an으로 나눠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제일 이제 아니 왜 n으로 an으로 a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너는 0으로 간다. 답이 그냥 1이 된다. 넘어가서 8번. 자, 이번에는 이렇게 수렴하는 극한이 4래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너가 4이고 너는 0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바탕으로 계산하고 싶대.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분모는 an 더하기 시그마 k를 1부터 너가 n까지 ak 분의 너는 an 플러스 1 더하기 너가 k를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네요. 자, 요 녀석은 요렇게 바꿔줘도 되나?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죠? n 플러스 1까지였는데 an 플러스 1 한 개를 여기다가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너가 무한히 가면 너는 4로 너도 4로 요런 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0으로 가게 돼 있죠. 너가 요걸 이용한 거죠? 너는 0으로 너도 0으로 는 1이 되겠죠. 괜찮죠? 넘어가서 9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복잡한 식의 합이 1이라는 거를 줬어. 너가 1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즉 일단 식을 써보시면 얘는 그냥 무한대로 그냥 쓸게요. NAN 빼기 2 빼기 2 빼기 1이 말이 되나요? 못하죠. 빼박 못한데? 빼기 2 빼기 1이라는 게 있을 리가 있나? 빼기 3이라고 썼겠지? 잠시만. 아하, 빼기 2n입니다. 빼기 2n이에요, 여기. 이거 고쳐주세요. 아니, 말이 되나? 심지어 답지에도 저렇게 나와있네. 잠시. 자.
나누기 이 n 플러스 1 너의 극한이 1이래.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an의 극한이죠. n이 무한히 갈 때. 어찌됐거나 요거 우리가 합이 수렴했으니까 이 수렴값과는 무관하게 무한히 갈 때 너분의 너의 극한이 0으로 가는 거죠. 요거 1로 가면 안 돼요. 0으로 가요. 그럼 이제 요거 분자 분모 n으로 나눠주시면 2 n분의 1 an 빼기 2 빼기 n분의 1는 빵. 아하, 너가 2로 가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n의 극한은 2로 가더라. 답은 2가 나온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기니디인데, 보시면, 기니디가 어려우면 이쪽에서,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과 급수 쪽에서 기니디가 어려우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뭐, 어디 있는데? 여기 있지 않나? 자, 이 줄이세요, 마음대로. 자, 극한이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장담하는데 3학년 1학기가 될 때까지 기억을 할 리가 없고, 그러니까 기억이 되게 안 나는 요소 중에서 그닥 중요하지 않는, 하지만 난이도는 높은 약간 그런 거라 딱 한 문제만 넣었습니다. 아마 숙제도 한두 문제 있을 거예요. 나중에 막 선생님 씨발 이런 거 왜 안 가르쳤어요가 아니라 중요한 거나 잘 기억하세요. 제발. 알았죠? 그리고 좀 쓸데없는 거 막 집착하지 마시고, 선생님 왜 순환소수 안 가르치세요? 아 씨발 수능이 안 나와요. 순환소수. 안 나오니까 안 가르쳤어요. 있어, 나도 알아. 뭐 다른 교재도 있는 건 나도 아는데 저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냈다고. 그냥 숙제도 없고 확인학습에도 안 냈고 그냥 약간 가지를 많이 쳐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세요. 자, 다 생각이 있어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다고. 1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얘는 그냥 요 정도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너가 수렴한대. 그럼 당연히 얘가 0으로 가니까 AN은 2로 가겠죠? 넌 0으로 가고 A는 2로 간다. 기억번 당연히 참이 된다. 니은번. 뭐라고 돼 있냐면 너랑 수렴하면 BN의 극한은 0인가? 근데 봐봐. 얘네 둘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AN분의 BN의 극한은 0으로 가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게 요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전제야. 전제. 얘가 0이 안 되면 애초에 수렴을 안 해. 그럼 얘도 마찬가지. AN도 0으로 간다는 거지 지금. 자, 너도 0으로 하고 너도 0으로 가는데 이 둘을 바탕으로 난 뭐에 대한 판단을 해주고 싶냐면 BN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대. 너가 0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너랑 너로 얘를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둘을 서로 곱한다고. 이렇게. 그럼 곱해서 너를 만들 수가 있죠.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야 이거는 그럼 돼. 이건 되는 거야 이건. 만약에 우리 니은번 선지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요렇고 뭐야 이거. 요렇고 너도 0이고 너도 0이니까 이 둘을 바탕으로 AN도 0이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눈치상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눈치상 아니겠지. 왜 아니죠? 왜 아니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너를 여기다가 나눠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나누는데 네가 뭐야? 0이지. 나누기 0은 안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런 거야. 너도 0이고 너도 0인데 AN이 극한 1이어도 되잖아. 왜? 너 극한 1이고 너 0으로 가니 그럼 0으로 갔겠지. 뭐 개소리야. AN 갑자기 왜 0이야? 그지?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네가 0이라고? 안 된다는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0일 수도 있어.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AN을 바탕으로 BN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서로 곱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됐죠? 요거 이제 수렴하는 요 분수식에서 우리가 극한에 대한 판단할 때 수투에서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디귿번. 이번에 봐봐. AN 마이너스 N이 수렴하면 그럼 얘도 역시 이거겠지 사실은. 리미트 너를 무한히 보냈을 때 AN 마이너스 N이 0인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리미트 AN, N분의 AN 너가
0인가. 지금 디귿번은 사실은 얘를 준 거야. 이렇게 준 거야. 이걸 바탕으로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될까 안 될까? n분의 2는 얼마일까? 1이죠. 왜? 어디서 했어? 방금 7번에서 했어. 잘 봐. 넣어서 이걸 만들려면 뭘 곱하면 돼? n분의 1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n분의 1은 어차피 극한이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양변에다 그냥 0을 곱하니까 똑같이 0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뭘로 바뀌냐면 n분의 2n 빼기 1 얘가 0이 된다. 그러니까 n분의 2n은 1이 돼야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더라. 넘어가서 등비급수 11번. 으차. 보시면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을 계산을 해봐라. 일단 AN 자체가 등비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줬으니까 첫 항과 공비를 준 거죠. AN은 첫 항인 3, 공비는 3분의 1이네. 이렇게 생겼어요. 어차피 우리가 요 등비 급수에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첫 항과 공비만 알면 돼. 그지? 근데 우리가 정작 합을 하고 싶은 거는 AN이 아니라 AN의 제곱이죠. 그럼 너는 첫 항도 제곱이 될 것이고 공비도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된다고, 첫 항과 공비가. 그럼 요거 가지고 그냥 식 쓰시면 돼요. 왜? 첫 항 0 아니지? 공비 절대값 1보다 작지? 그러면 그냥 공식 쓸 수 있다고. 즉 공식 9 나누기 1 빼기 R, 즉 9분의 8. 답은 8분의 81. 굉장히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어렵진 않은데 잽싸게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방금 쉬는 시간에 올라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 이제 손동영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지역인 손동영 선생님 아나? 잘 모르나? 알긴 아나? 그래서 손동영 선생님 계시는데 그 손동영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생한테 아마 고2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미적분 이제 듣는 학생인가 봐. 그래서 어디 듣고 있냐고. 그랬더니 오늘 급수 나간다고. 그래? 아직 꿀 빨고 있구만. 이제 지수로그 함수랑 뭐 삼각함수, 극한 미분 나오면 그때부터 힘들어라는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나도 방금 애들 수업하기 방금 내가 방금 하고 온 얘기인데 역시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아직까지 급수는 좀 행복하게 풀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급수까지가 행복하게 풀리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급수는 행복하게 풀려야 돼. 풀리는 것 자체가 매끄럽게 풀려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되면 지금 수원 쪽에서 지금 약간 학습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수원은 수능 때도 하니까. 아고랴. 자, 보겠습니다. 등비수열 2개 조건 줬어. 야, 식 이렇게 2개 주면 보통 둘이 어떻게 한다? 서로? 등비수열 식 2개 서로 뭐 한다? 보통? 나눈다. 등비끼리는 보통 나눠요. 등차끼리는 서로 빼거나 더해. 등비끼리는 보통 곱하거나 나눠. 얘는 서로 나누면 돼. 바로 공비 나오죠. 공비는 3인가요? 공비 3이네. 그러면 R은 3. 그 다음에 너의 첫 항은 1인 것 같은데? 자, 요게 지금 AN이. AN은 지금 두식에서 바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뭘 볼 거냐면 A, n 플러스 1 더하기 A, n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요 수열 자체를 볼 거야. 잘 생각해봐. 봐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풀이가 이제 여러분과 선생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여기다 다 열심히 대입해가지고 뭐씩 정리해서 뭐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일단 너는 분모 자체가 등비수열인 거 보이나요? 맞아? 왜냐면 어차피 an 플러스 1이나 an 플러스 3이나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 형태야. 그럼 둘을 더했다는 거는 어차피 밑이 같은 지수함수 형태로 묶였을 거야. 뭔진 몰라. 하지만 분모 자체가 등비수열의 형태가 나와. 무슨 얘기냐면 a, r에 n 플러스 1이나 n이나 지금 저거죠? a, r에 n 플러스 2나 이렇게 더해봤자 얘는 결국에는 묶인다고. a, r 더하기 a,
R의 3승, R의 N 빼기 1승.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다는 거는 너가 공비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첫 항이 되는 뭐 이런 함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식을 더했어도 이 수열 자체는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 만약에 2n이야. 그럼 이건 등비수열일까? 봐봐. 공비가 3짜리 수열이야. n 플러스 1을 지수에다가 넣는다고 해서 그 밑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2n을 넣으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밑이 얼마가 돼? 9가 되지. 그럼 밑이 3짜리 함수랑 9짜리 함수를 묶을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이거는 등비수열이 아니야. 이따위로 출제할 리는 없다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즉 여러분은 뭘 판단하라는 거냐면 이거 등비수열이네. 그럼 역수도 등비수열이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항과 공비만 찾는 게 끝이에요. 자, 그럼 첫 항은 여기다 그냥 1을 넣어. 그럼 A2 더하기 A4 분의 1이 첫 항, 1 빼기 공비가 누구야? 공비는 어차피 너는 원래 거랑 공비가 같고 역수를 취했으니까 3분의 1이라고 붙이죠. 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그냥 나와야 돼요. 이렇게. 계산은 여러분의 몫이다. 넘어갑니다. 13번 봅시다. 13번 약간 번거로운 문제인데 약간의 규칙성이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좀 늘어놓으면서 규칙성을 보셔야 되는데 볼게요. 이거 수원할 때 몇 번 했어. 뭘 뭐로 나눈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그 값이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몇 가지 종류밖에 없냐면 0, 1, 2, 3, 4 정확히 5가지 종류일 수밖에 없어. 근데 나름의 규칙성이 있을 거라는 거지. 한번 해볼게. 자, 어차피 여러분은 an 플러스 1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n 플러스 1을 5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돼 있거든. 계속해서 이제 대입해가지고 5로 나눠서 나머지 확인을 해보자고. 어차피 이렇게 생긴 수열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늘어놓으면서 규칙성 보는 거예요. 자, A1은 1입니다. A2는 그럼 얼마가 나와? 1 곱하기 2를 5로 나눴으니까 2가 나오죠. A3은 얼마가 나오겠어? 2 곱하기 3을 5로 나눴으니까 1 나온 거 맞나요? 끝났네. 1 들어가면 다시 2 나오고 1, 2, 1, 2, 1, 2, 1, 2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1 들어가서 2 나오고 2 들어가면 2 곱하기 3이라서 다시 1이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 근데 우리가 n이 1부터 뭐한 데까지 3의 n승분의 an을 합을 하고 싶대. 그럼 이 수열도 한번 볼까? 3의 n승분의 an인데 요걸 이제 계속해서 합을 하고 싶어요. 일단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 수열은 이대로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는 등비수열이 아니야. 왜? an이라는 게 2 됐다가 1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이걸 한번 쭉 늘어나 볼게. 한번 늘어나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3의 1승분의 1, 3의 제곱분의 2, 3의 3승분의 1, 3의 4승분의 2, 3의 5승분의 1, 3의 6승분의 2. 자, 이렇게 생겼거든? 이거를 쭉 더해 나가는 건데, 보면 요거를 이제 애들한테 풀라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어떻게 풀까? 홀수 번째 따로 더하고 짝수 번째 따로 더하겠죠. 보통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합쳐서 풀어요. 즉, 2개씩 묶어가지고 묶은 거를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너는 요만큼을 묶었을 때 너에다가 정확히 얼마를 곱하게 돼 있어? 공비 얼마 나와요? 9분의 1을 곱하게 돼 있죠. 그죠? 너도 9분의 1, 너도 9분의 1. 즉 이것을 첫 항으로 보고 공비를 그냥 9분의 1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홀수 번째 따로 다 계산하고 짝수 번째 다시 따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서로 합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둘을 그냥 묶어서 부분합을 가지고 이거 전체를 새로운 어떤 수열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거는 수원을 할 때도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얘가 1, 2, 1, 2라서 그렇지. 만약에 또 막 1, 2, 4, 1, 2, 4, 1, 2, 4 이렇게 되면 너네가 또 병신처럼 이렇게 1짜리, 2짜리, 4짜리 한 다음에 이거 3개 다 더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한 8, 90%는 그렇게 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1, 2, 4를 합친 다음에 그것을 통으로 공비 27분의 1짜리로 푸는 애들이 잘 없다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부분합으로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그래서 네가 차탕, 너가 공비 갖다 그냥 등비 수열에 공식에다가 때려 넣으시면 끝. 등비 급수에다 넣으면 되겠죠? 계산은 생략합니다. 14번 볼게요. 또 비가 또 시원하게 오네. 아까 또 비가 별로 안 오더니. 참. 야, 오늘 같은 날 우산을 안 갖고 다니면 제정신인가요, 사실? 아까 출근길에 사람들이 막 우산 헐레벌떡 막 존나 뛰어다니고 막. 혹시 우산 안 갖고 왔지, 너? 제정신인가요? 무슨 생각, 자전거를 탔다고 심지어? 더 제정신인가? 이럴 수가 있나? 엄마 없나요? 엄마가 우산 안 주나요? 보통은 이런 나이에 집에 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우산 주지 않니? 집에 엄마 없지? 엄마 있어? 진짜? 이상하다. 정말 날이 조금만 흐려도 보통 엄마들은 졸라 들고 가기 싫은데 막 손에 쥐어줘가지고 귀찮게 하루 종일 그 집에 와가지고 아 엄마 비 안 왔잖아 하면 엄마한테 승질내는 게 국룰인데 이런 날 엄마가 자전거 타게 냅둔다고? 엄마가 너 진짜 안 이뻐하는구나. 그럴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A1은 2, B1은 3. 그래서 되게 황당했어요. 사람들이 막 비 개 많이 오는데 막 뛰어다니길래 제정신인가? 왜 우산 안 들고 나오지? 이런 날씨에?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그렇구나. 자, 공비는 각각 너의 두 군이 돼요. 각각의 등비 수열의 급수의 합을 S1, S2라 할 때 S1, S2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일단 지금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거든? 8x제곱 다음에 더하기 4x 빼기 1는 0. 누가 봐도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 안 되게 출제를 한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되게 낸 거고. 그래?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나는 무엇을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2차 방정식에선 무조건 근각계수의 관계. 자, 스텝이 무조건 이거야. 자, 2차는 무조건 이거야. 인수분해. 두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 세 번째가 뭐다? 근의 공식. 이렇게 가야 돼요. 즉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가면 병신이야? 이렇게는 안 풀어 절대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이게 안 되면 일단은 너로 가고 너도 안 돼? 씨발 그러면서 이제 딱 근의 공식 쓴다고. 원래가 이게 국룰이에요. 얘는 근각계수로 갈 거야. 모르겠어 사실. 근각계수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하는 소리야. 맞겠지 뭐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R1 더하기 R2가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나요? R1 곱하기 R2 나오죠? 마이너스 8분의 1 나오나요? 잠깐만.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하면 딱 나오지 않니?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4분의 1 하면 딱 나오는데? 인수분해 된다 소린가? 인수분해 될 리가 있나? 뭐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마이너스 8분의 1이구나. 아닌데?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 개소리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착각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A1과 B1이 값이 서로 다르죠? 그럼 각각의 합을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가 R1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서 R1, R2가 어느 쪽인지를 판단을 원래는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쪽이어도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출제를 했겠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첫 항이 A1이고 그 다음에 너는 첫 항이 B1이고 각각 공비가 R1, R2로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볼게요. 그때 원래 뭘 하셔야 되냐면 요 R1, R2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걸 어디서 확인하겠어? 이거를 근의 공식에서 확인해요. 원래는. 근의 공식을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2 루트 12. 자, 뭐 이렇게 나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2를 해봤자 절대값이 씌우면 8보다는 어쨌거나 분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절대값이 1보다는 작다는 얘기. 근데 뭐 1보다 크면 애초에 출제를 못해.
그럼 이거 가지고 공식 써보자고. 너는 2 나누기 1 빼기 r. 너는 2 3 나누기 1 빼기 r2. 이렇게 되는 거네. 서로 이렇게 더해지는 거네. 그죠? 아, 서로 곱해지는 거네. 미안해. 서로 곱해지는 거네. 자, 서로 곱하고 나면 분모는 일단 이렇게 나오고 1-r1, 1-r2, 분자는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S2에. 근데 보시다시피 내가 너를 R2라고 바꾸고 너를 R1이라고 바꿨다고 해서 이 식이 달라지지는 않네. 그래서 R1, R2가 어느 쪽인지는 상관이 없네. 마지막에 그냥 요거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요거 이제 대입해서 풀어주시는 게 첫 번째 방식. 또는 어떻게 풀 수 있다고 해서 이런 형태는 여기다가 뭐 넣어? 저변에다가 1 대입할 수 있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요 식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너는 이렇게 생긴 거야. 봐봐.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아이고. 요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그럼 이렇게 생긴 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는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된다. 이것도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11 나오나요? 11? 그지? 즉 11 이렇게 된다. 네가 너잖아. 양면 8로 나누면 되지. 분모 8분의 11이라고. 이렇게 답은 11분의 48이 된다. 5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자, 15번 볼게요. 다음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의 범위를 구해봐라. 어쨌거나 수렴하는 급수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를 식을 좀 써봅시다. 첫항은 얼마냐면 x 빼기 3, 공비는 얼마냐면 2분의 x 빼기 1. 자, 너가 첫항, 너가 공비, 이런 상태죠. x값의 범위 첫 번째 무조건 뭐부터 한다? 너가 0인 경우부터 한다. r이 3이어도 괜찮죠. 그러니까 x가 3이어도 두 번째 너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것. 요거 풀어보시면 3보다 작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둘을 합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첫 항이 0이 되는 케이스를 반드시 이쪽에서는 기억을 하지 않으면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넘어간다. 16번 볼게요. 16번 식 구성을 보시면 전체 이제 n승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n1부터 뭐하니? 너가 마이너스 자연수행 마이너스 2a 승 플러스 100 너 전체의 n승. 근데 요거를 분모를 81 이렇게 쓰고 너의 n승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분모가 원래 3의 4n승인데 3의 4n승을 81의 n승으로 바꿔줬어. 그래서 이렇게 바꿉시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너의 첫 항이 누구냐면 81분의 마이너스 2 a 플러스 100이에요. 얘가 지금 첫 항이죠. 그 다음에 공비는 역시 똑같죠? 공비도 똑같이 너지? 그럼 첫 항과 공비가 같은 등비수열의 형태인데 원래 우리는 첫 항이 0일 때 그 다음에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눴는데 어차피 첫 항과 공비가 같다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이 첫 항이 0이다 라는 조건을 포함해요. 왜냐하면 공비가 r인 게 첫 항이 0인 거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게 맞죠. 그러니까 굳이 첫 항이 0인 거를 따로 분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즉 그냥 너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가 끝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A 값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너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81 마이너스 2에 A승 플러스 100 81 양변에서 100을 빼주시고 마이너스 18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뭐가 눈에 띄냐면 A라는 값은 홀수일 수밖에 없네. 너가 짝수가 되면 범위를 무조건 벗어날 것이고 홀수 중에서도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는 5가 가능한가요? 7도 가능할 것 같고 9는 안 되겠죠. 그렇죠. 홀수 중에서 이렇게 5랑 7 두 가지밖에 안 되는구나. 왜냐면 얘네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A는 반드시 홀수가 나와야 돼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번. 자, 17번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등비 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등비 급수의 수렴 발산은 일반적인 급수의 수렴 발산 판단과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등비 급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렴 발산 조건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지, 그지? 뭐만 하면 돼? 첫항과 공비만 관찰하면 돼. 보통 첫항이 0이 아니라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 아닌지만 찾으면 돼, 그지? 예를 들어 기억번 볼까? 너가 수렴하면 둘을 곱한 수열은 수렴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기억번 조건은 수렴하고 수렴해서 너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급수에 대해서 이게 등비 수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열 AN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얘는 참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좀 어려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비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N에 대해서 지금 일단 첫 번째 줄에 각 항이 양수 밑줄 치시고 A1은 그러니까 첫 항이 0이 아니다죠. 첫 항이 0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비에 대한 조건을 주겠다는 거야. 너의 공비를 R1이라고 한다면 너의 절대값도 1보다 작고 Bn에 대해서 절대값 R2도 1보다 작죠. 각각 R1, R2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태에서 그럼 둘을 곱한 수열은 당연히 공비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당연히 너도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 끼리 곱했으니까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다시 한번 AN, BN이라는 수열은 그것의 공비가 R1 곱하기 R2야. 그지? 근데 R1, R2의 절대값이 둘 다 1보다 작은데 둘을 곱한 값은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거.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 어차피 첫 항은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첫 항이 0이어도 뭐 수렴을 하는 거니까 뭐. 니은번. 너가 발산하면 너랑 너랑은 발산한다. 이런 게 가능할까? 자, 발산한다는 것 자체가 R1 곱하기 R2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각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고 사실 얘도 0보다 큰 상태야. 사실은 너의 절대값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둘을 곱해서 1보다 크다고 해서 내가 R1도 1보다 크고 R2도 1보다 커요 라는 결론은 내릴 수가 있을까? 개소리죠. 그죠? 당연히 어떤 게 가능해? 예를 들어 하나가 뭐 4분의 1이고 하나가 2고 하나가 뭐 8이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어쨌거나 둘이 곱해서 1보다는 크지만 둘 중에 하나는 1보다는 작은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AN, BN 중에서 수렴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니은번은 거짓이 된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그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두 개에 대한 얘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거의 거짓인 게 많아요. 둘을 가지고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합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의 식을 서로 따로 분리해서 너가 합쳐서 발산하니까 따로따로 발산해 혹은 너가 합쳐서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수렴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니은번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얘는 또는이지 또는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지금 ANBN이 수렴하면이라는 거는 디귿번에서는 이번에는 R1, R2 곱한 게 1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양수니까 0보다는 커요.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의 극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반드시 0보다는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R1, R2 중에 또는 R2의 극한값이 이 공비가 1보다는 작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참이 되겠죠. 사실은 요거는
뭘 가지고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편하냐면 대우 명제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도 돼. 즉 AN, BN 모두 발산하면 너가 발산하는 게 아니죠. 미안해. 요거 리미트 AN 너도 0이 아니고 너도 0이 아니면 이면 그러면 n 무한대까지 AN, BN도 발산한다. 이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는 이것의 극한이 어떻게 돼? AN, BN 너도 0이 아니지. 맞아? 둘 다 0이 아니니까 너도 당연히 0이 아니야. 너가 0이 아니면 무조건 합은 발산해요.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즉, 이 마지막 조건, 디귿번 조건은 꼭 등비수열에서만 성립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왜? 너가 아니면 너가 되는 건 이건 등비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너가 발산하는 것도 등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디귿번 선지는 일반적인 급수에 대해서 다 통용되는 얘기가 됩니다. 넘어가서 18번. 자, 18번부터가 이제 등비 급수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실은 활용 문제들인데 18, 19, 20, 21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P1, Q1 너에 대해서 직선 위에 점들을 막 이런 식으로 막 정하겠대. 어떤 식으로 정했냐면 계속해서 선분의 길이를 얘는 P1, P2는 5, P1에 4분의 3배 그 다음에 P2, P3는 또 4분의 3배 근데 Q1, Q2는 6분의 5배 또 6분의 5배 계속해서 6분의 5배가 되는 거네요. 각각의 중점에 대한 얘기를 MN 그때 MN이라는 게 한없이 어디를 향해서 다가오는가 뭔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기울기 2짜리 직선 이쪽은 기울기 -1짜리 직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똑같아. 처음에 시작은 x좌표가 둘 다 1일 때 시작을 합니다. 1, 얘는 -1에서 출발을 했고 너는 1,2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이 상태. 근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애시당초에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요 선분 길이 있지? 요 선분 길이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서 P1, P2를 만들어요. 이만큼. 즉 너가 4대 3이에요. 너가 지금 P1, 너가 P2 다시 여기서 너가 4대 3이 되도록 이렇게 또 P3를 만듭니다. 이 짓을 계속 하겠다는 거야. 계속 앞에 선분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서 이만큼, 4분의 3 곱해서 이만큼, 4분의 3 곱해서 이만큼. 요거를 이제 Q 쪽에서도 마찬가지. 너는 Q1이고 Q2는 어떻게 만드냐면 너 대 너가 6대 5가 됩니다. 6대 5. 너 대 너가 6대 5가 되도록 만들고 역시 이쪽도 6대 5가 되도록 이렇게 Q3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각각 PN과 이쪽에 PN이 있고 QN이 있는데 PN과 QN의 중점이 있대요. PN, QN의 중점이 M, N인데 너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N 값이 한없이 가다 보면 그래서 요 PN과 Q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시고 M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시고 마지막에 N을 무한히 키워주시면 되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어차피 좌표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X좌표, Y좌표 따로따로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P부터 해볼게. 수의 발을 내려보시면 어차피 너도 4대 3대 또 4대 3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지? 즉 여기 선분 길이가 1인데 너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을 한 게 너고 또 곱하기 4분의 3을 한 게 너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4분의 3씩 곱해지는 상황.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만큼의 1에다가 곱하기 6분의 5를 하고 그래서 네가 되고 또 곱하기 6분의 5를 하고 또 그 다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PN 입장에서는
어차피 PN이고 QN이고 각각 PN은 기울기 2짜리 직선, QN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만 아시면, X좌표만 알면 당연히 Y좌표는 자동으로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PN의 X좌표부터 잡아봅시다. PN의 X좌표는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1 더하기 그 다음이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P1일 때가 1이거든요. 얘가 P1이고 여기까지가 P2 여기까지가 P3인 거죠. PN까지라면 PN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누굴 더해줘야 되냐면 4분의 3의 N 마이너스 1승까지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PN의 X좌표의 X좌표 표는 어떻게 되냐면 첫 항이 1이고 너가 1 빼기 4분의 3 그리고 4분의 3의 1 빼기 4분의 3의 N승.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내가 PN이랑 QN이랑 중점에서 MN 구한 다음에 극한을 구하나 PN의 극한값, QN의 극한값 구한 다음에 중점을 해서 MN을 구하나 사실은 두 가지 방법 다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 극한 구해보시면 그냥 얼마가 나오냐면 4 나오나요? 그지? 이거 4분의 1분의 1이니까 4가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PN의 좌표 자체는 4,8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QN의 좌표 자체는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야. QN은 얼마가 나와? 너가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6분의 5짜리니까 1 빼기 6분의 5분의 1이 되죠. 6이 되죠. 6 마이너스 6으로 갑니다. 이렇게 둘의 중점을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보시다시피 5,1로 가겠죠. 답은 3번에 있다. 안 어렵죠? 기준은 뭐다? 기준은 X좌표가 된다. X좌표를 바탕으로 PN, QN 따로따로 구해줬고 그 다음에 그냥 각각 극한 해줬고 각각 합해서 2분의 1만 했다. 자, 19번. 무슨 짓을 했냐면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사실은 이런 문제 나오면 글 다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 잘 안 읽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뭐 A1C 해갖고 접하게 또 직사각형 만들었고 대충 마지막에 요것만 보겠죠.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가 SN. 그래? 이걸 색칠한 걸 졸라 다 더하겠구나. 그럼 첫 번째 색칠한 도형의 넓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두 가지 요소만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 있고 여기에 지금 삼각형이 내접합니다. 슝. 자,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이렇게 너가 2. 자, 이거는 상식의 비례 2대 2루트 3이 되겠죠? 항상 1대 루트 3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 120도짜리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에는 항상 1대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여기 구해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우리가 빗금친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안쪽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에 내접원을 생각을 해봤는데 너의 반지름 너는 어차피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야?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30도니까 2대 1이 되겠죠. 너의 반지름은 1이에요. 즉 우리가 첫 번째 반지름이 2인데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1이야. 그렇다는 거는 요 전체 도형 입장에서는 원의 요 반지름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고 넓이 입장에서는 2대 1이던 게 제곱해서 4대 1이 되겠죠. 그래서 공비 자체가 공비는 그냥 4분의 1이 되겠구나. 첫 항만 구하면 되겠네. 첫 항. 첫 항이라고도 하고 초항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초항이라고 많이 했는데 그럼 요거 빗금친 거 한번 구해볼게요. 빗금친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시다시피 요거에서 요만큼을 이제 빼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빼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어차피 요 선분의 길이는 2루트 3이라는 걸 찾았어. 요 높이만 찾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높이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요 접점이랑 원의 중심을 그냥 연결합니다. 이렇게 너를 연결을 해보시면 아까도 나왔지만
요 선분의 길이에 너가 정확히 절반이에요. 얘가 1이고 얘가 2거든. 그죠? 너가 2대 1이었죠? 그렇다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1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1 곱하기 이만큼 2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첫 항은 요 직사각형 2루트 3 빼기 요거를 빼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활골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었고 활골이라는 건 항상 부채꼴에서 요와 같이 생긴 삼각형을 빼는 방식으로 구해내죠. 이렇게 너를 빼서 구하시면 된다. 활골의 넓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전체 넓이 4파이 3분의 4파이에서 이 삼각형 빼면 되죠?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지? 1 곱하기 그죠? 루트 3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첫 항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공비가 너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공식에다가 넣어서 계산하시면 뭐 끝난다.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쉬운 편에 속한다.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0번. 20번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볼게요. 이쪽에서 얘는 20번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평가원에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아니지? 직각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한번 해보세요. 3, 4 그러면 B, D는 당연히 5가 되겠죠? 방금 19번과 다른 점은 얘는 도형이 한 번에 2개씩 나온다는 거. 그래서 뒤꿈친 그런 도형이 처음엔 2개 나오고 그 다음엔 4개 나오고 그 다음에 8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개수가 계속 2배씩 늘어나죠. 그래서 개수비를 여러분이 곱하셔야 돼요. 한 살 많이 졸립니? 혹시 아침에 뭐 수업 듣고 왔나? 아침에 뭐 특강 같은 거 듣고 왔나? 아니? 빨리 해. 손 놓지 말고. 사실 얘는 안에 있는 반지름, 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거의 끝이죠. 그죠? 왜? 안에 있는 거 반지름을 구하면 안에 있는 것의 지름이 뭐가 되냐면 새로운 요 삼각형의 빗변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빗변을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엔 끝이죠. 공비도 나왔고 뭐, 차탕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어쨌거나 해보세요 빨리. 풀었어? 보고 있어요. 반지름 구했네. 거의 다 했네. 내 저번에 반지름 구하면 한 80%한 거예요 사실. 내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면 얘가 나오거든. 얘랑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얘는 5. 얘를 이제 구해보시면 뭐가 나올 거고 너 대 너가 두 도형의 선분 B예요. 선분 B가 나오면 제곱하면 넓이 B가 나오죠. 넓이 B가 바로 개수에다가 곱하면 공비가 되겠죠. 중요한 건 개수를 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9번과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 부분이 얘는 계속해서 도형이 2배씩 늘어나지 안에 들어가는 모양의 개수가 얘는 계속해서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얘는 처음에 원 2개, 그 다음에는 원이 4개, 그 다음에 원이 8개, 그 다음에 원이 16개 이런 식으로 원의 개수, 그 도형의 개수 자체가 2배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반드시 넓이 b에다가 곱해서 공비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비를 이렇게 쓰죠. 공비, 여기서의 공비는 넓이 b 곱하기 개수 b. 물론 어디까지나 얘는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저는 선분비의 제곱이죠. 사실은 여러분은 무장공비 본 적 없죠? 갑자기? 선생님 때만 해도 어릴 때 TV에 막 뉴스에 나와요. 뭐 북한에서 공비가 몇 명이 넘어와가지고 무슨 뭐 산에서 뭐 사살했다는 둥,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니까? 실제로 동해에서 막 이렇게 막 기어 올라오고,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근데 뭐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천안함 사태라든지 뭐 연평도 포격 사태라든지 그럼 북한 쪽에 도발이 깨알같이 있었죠. 근데 옛날에는 훨씬 심했어요. 대놓고 공비가 넘어왔다니까 그냥. 그래서 공비가 얼마냐면, 얼마 나오죠 여기? 4자번의 반지름이 1 나오죠. 1, 그죠? 4자번의 반지름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해요? 너 더하기 너 빼기 너 나누기 2, 그지? 그래서 너의 반지름은 1이 나와요. 그렇다는 건 이 선분 길이가 2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는 너 분의 너가 선분비, 5분의 2가 선분비가 되고 넓이 b는 25분의 4가 나와요. 개수비라 함은 매번 이 도형의 개수가 몇 배씩 늘어나는지 보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비는 25분의 8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공비를 구하는 방식. 첫항이라는 거는 요걸 그냥 하면 돼. 요거. 얘가 첫항이잖아. 너랑 너 이렇게 2개. 그럼 얘는 원에다가 요거 빼면 되겠죠? 그럼 한번 빼볼게. 원의 넓이는 파이. 근데 파이 빼기 첫항 2 곱하기 파이 빼기 2 곱하기는 2개라서 한 거예요. 요거 원의 넓이 파이, 요 안에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 뭐 계산을 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요 사각형과 요 큰 사각형과 넓이 비가 몇 대 몇이냐면 25대 4예요. 그러니까 넓이는 전체 요거 넓이에다가 그냥 25분의 4를 곱하면 되겠네. 12에다가 25분의 4를 곱하시면 25분의 48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또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다가 5분의 3 곱해서 이거 선분 길이 구하고 5분의 4 곱해서 이거 선분 길이 구한 다음에 너랑 너랑 곱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바로 넓이 비를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끝이죠? 이거 2개 바탕으로 씩 쓸게요. 얼마 나오니 이거? 2파이 빼기 25분의 96 나누기 1 빼기 25분의 8이니까 25분의 17이 되겠네. 분자 분모에 25 곱하겠죠? 50되나요? 답은 17분의 50파이 마이너스 96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답은 5번에 있죠, 그죠? 넘어갑니다. 안 어렵죠? 넘어가서 21번도 해봅시다. 21번 하면 끝이네요. 자, 풀어보세요. 원래 숙제풀이 시간은 한 3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수업을 계획을 하는 건데 숙제 질문이 2문제밖에 없어서 숙제풀이를 거의 10분, 15분 만에 끝나서 다음 시간은 이제 좀 걸릴 텐데 하고 확인학습 풀고 하면 뭐 늦지 않게 끝날 겁니다. 마름모를 계속 만들어 나간대. 어쨌거나 이 마름모가 너 안에 내접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 도형에서는 닮음을 활용하셔야지만 문제를 풀기가 좋아요.
반드시 닮음을 이용해서 푸셔야 돼요. 마름모끼리 닮았다는 거 말고 그림을 크게 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수원에서 풀었던 이 문제 기억나나? 이 그림 기억나죠? 요거 등비 수열할 때 했어요. 얘랑 99%가 똑같아요. 상황 자체는. 아유, 어제 하체 운동을 했더니, 아유, 다리야. 답 나왔어? 뭔가 뭐 비슷한 거 썼는데? 자, 답이 나오시면 정답을 외치세요. 어디 보자. 답이 몇 번이냐면, 제가 풀었어? 풀고 있어? 몇 번?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한서 풀었니? 쓰긴 뭘 많이 썼는데. 풀릴 것 같니? 그래? 그럼 빨리 풀어봐. 이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닌데. 사실 공비만 찾으면 끝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혹시 이 문제를 마름모의 넓이를 문제에서 구하라고는 했지만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지 않고 푼 사람 혹시 있나요? 있을 리 없죠. 자, 보겠습니다. 야, 봐봐. 이거를 씨발 빼면 안 되니? 즉, 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물론 마름모를 구해도 돼. 마름모 구해도 돼. 니네 맘인데 이렇게 생긴 도형이 만약에 구하기 쉽다면 나 같으면 쟤를 구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야, 도형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해서 꼭 그거를 직접 그렇게 막 구해야 돼? 아니잖아. 전체 구하기 쉽고 빼서 구하기가 쉬우면 빼서 구할 수도 있지. 그거는 약간의 그냥 요령이에요, 요령. 그거는 뭐 이럴 때는 야, 얘는 빼서 구하는 게 좋아 라고 이 문제 빼서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빼서 구하기도 하고 그냥 구하기도 하고 이건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물론 꼭 빼서 구하는 게 엄청 더 쉽다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렇진 않아. 사실은 왜냐면 마름모 넓이 구하기가 개 쉬워. 왜? 야, 60도짜리 마름모는 무슨 뭐 어떤 도형이다? 얘기한 적 있어요. 60도짜리 마름모는 뭐 정삼각형 두 개를 엎어놓은 모양이다. 얘는 무조건 정삼각형 두 개예요. 그럼 정삼각형 두 개 넓이는 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 자, 그럼 우리가 요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아직은 도형의 넓이가 얼마인지, 선분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 선분의 길이를 나는 뭐라고 놓을 거냐면 3a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왜 굳이 3a일까? 닮음을 쓰려고. 여기가 2a니까. 너랑 닮았잖아. 그러면 2대3 닮음이니까 당연히 미지수를 a로 놓으면 여기 3분의 2라는 분수를 써야 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3a라고 쓰겠다는 건 너도 3a지 뭐. 그러니까 a가 그냥 나오지. a 값이 나왔고 자 그럼 여기가 3a인 상태. 그럼 봐봐. 이만큼이 2인데 그게 얼마가 됐냐면 새로운 도형에선 얘가 된 거지. 2가 여기로 온 거예요. 너가 얘로 왔어. 걔가 근데 3a야. 5분의 6인가? 즉 너의 공비는 얼마가 되냐면 너분의 5분의 3의 제곱이니까 25분의 9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닮은비를 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첫항 해가지고 그냥 쓰면 끝이지. 뭐 첫항은 뭐야?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6짜리. 잠시만. 5분의 6짜리. 한 번의 길이 5분의 6짜리.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25분의
36. 그 다음에 계산이지 뭐. 할 게 있나? 25분의 18인가? 자, 이것이 요 넓이입니다. 요거. 그리고 그것을 무한히 계속 더해 나가는 상황. 공비가 너라는 거는 너 곱하기 얼마를 하셔야 되냐면 1 빼기 25분의 9를 분모에다가 넣는 거니까 25분의 16인데 분의 1을 곱하시면 되죠. 즉 16분의 25를 곱해 주시면 약분 8분의 9 루트 3이 나오겠다. 답은 2번에 있다. 괜찮죠?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쓸 게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어느 부분이야? 아, 이 부분이네. 요거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됐다.